살다 보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떠난 사람보다 그날 내가 했던 말과 태도가 더 오래 상처로 남아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정리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관계의 끝맺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별의 순간도 훨씬 더 지혜롭고 품위 있게 맞이할 힘을 얻게 되고, 떠나는 순간이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날 때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상대의 잘못보다도 그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관계를 끝낸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떠났지만 그날의 내 말투와 태도는 지금도 내 마음을 괴롭힌다. 결국 후회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그 품격이 남는다. 인생의 품격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가 아니라 끝을 맺는 순간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을 함께 했다 해도 마지막에 차가운 표정, 날선 한마디가 그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방식이 곧 나의 인생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고 화를 참지 못해 모진 말을 퍼붓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통쾌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음을 괴롭히는 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 그날의 나 자신을 잃은 거다. 라는 고백 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연은 언제든 맺을 수 있지만 한 번의 잘못된 마무리는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을 붙잡을지, 어떤 인연을 내려놓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떠나보낼지가 나를 규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들지만 나이 들면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이 귀해지지요. 그래서 관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만큼 한 번의 단절도 내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끊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파괴한다. 순간에 화가 풀린 뒤에 찾아오는 후회, 잠 못 이루는 밤, 그 말을 왜 했을까라는 자책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관계의 단절이 상대를 잃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잃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방식이 곧 내 인생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듯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마무리했는지가 내 인생에 기록됩니다. 어떤 이는 차갑게 돌아서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단정하게 떠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겠죠. 혹시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을 짓누르고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품격 있게 이루어지면 떠난 인연조차도 언젠가 미소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마무리는 오히려 내 안에 상처와 후회만 남길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말없이 침묵을 선택하고 화 대신 지혜로 단절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품격이 드러나고 앞으로의 인생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흔히 가장 먼저 말로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험담과 뒷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을 풀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참다 못해 끄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품격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는 순간 그 사람보다도 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결국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을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듣는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관계가 끝나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언젠가 나도 저런 말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상담에서 종종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틀어진 뒤 몇 달 동안 그 동료의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그럴 만하다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이야기를 피했고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맺는 자리에서도 혹시 이 사람도 나중에 나를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험담은 결국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참된가, 선한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죠. 우리가 관계를 정리할 때 내뱉는 험담은 이 세 가지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하지 않고 필요한 말도 아닙니다. 결국 험담은 나를 치는 칼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정작 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험담을 하는 이의 마음가짐이 더 크게 다가왔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그 관계에 묶여 있구나.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험담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인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남을 헐뜯는 순간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결국 나 스스로의 업으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입 밖으로 내는 말마다 그 업을 쌓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인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종이에 써내려가거나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잊기 위해 험담했는데 결국 그 말 때문에 더 오래 잊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험담은 순간의 시원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과거에 나를 묶어두는 덫입니다. 반면 침묵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회복한다. 그러나 그 회복은 남을 향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고 관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내 마음은 단단해지고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험담을 멈추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끝낼 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 억울함, 서운함을 한 번에 터뜨리며 마치 이제 너도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던지는 말. 그 순간은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곤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에 상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넌 원래 그랬어. 이래서 너랑은 안 돼. 나는 참았는데 결국 넌 아니었지.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한 심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떠나는 순간의 얼굴, 떠나는 순간의 말이 곧 나의 마지막 인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좋은 시간을 함께 했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갈등 끝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마지막 자리에서 아내에게 넌 평생 불행할 거야 라는 말을 퍼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은 분풀이가 되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남편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결국 떠나는 순간의 말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동시에 내 평판과 품격을 결정짓는 도장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된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말, 단 한 번의 행동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별의 자리에서 쏟아낸 비난은 그동안의 인내, 선의 노력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수년 동안 쌓아온 친밀감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의 거친 언행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지막 장면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를 최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경험이 전체 관계에 대한 인상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가 전해집니다. 인연은 끊을 수 있어도 업은 끊을 수 없다. 관계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때 남긴 말과 태도는 나의 업으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뱉은 비난이 결국 내 업이 되어 다른 인연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짧고 단호하되 품격 있게. 이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장황하게 변명을 붙일 필요도, 상대의 잘못을 조목조목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자책과 후회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크게 다투고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망쳤어라는 말을 쏟아내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후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회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깨졌어도 자신의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 순간에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도 마지막에 쏟아낸 독한 말이 그 사람의 본 모습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내 진짜 성품을 보여주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침묵으로 내 품격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내 몫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다. 관계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단절을 어떤 태도로 마무리했는가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괜찮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감정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관계는 끝났을지언정 내 마음은 끝내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비난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순간의 비난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침묵은 나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결국 내가 어떤 방식으로 떠나는가가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품위와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끝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는 못 참겠다라는 분노가 솟구치면 관계를 끊어야 속이 풀릴 것 같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순간적으로 다시는 너와 얘기 안 해 하고 돌아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 사실 그 사람이 전혀 가치 없는 인연은 아니었는데 단지 그날의 화와 상처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홍수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상대를 태운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국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소모시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고 나면 남는 건 내가 잃어버린 것뿐이더라. 순간의 분노로 내린 결정은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불태워버린 결과였습니다. 한 어르신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고는 홧김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세월이 흘러 마음을 괴롭히는 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 단 하루만 참았더라면 내 곁에 그 사람은 아직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의 눈빛에는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전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마라. 상처는 눈을 가리고 분노는 귀를 막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 중에 내린 결정은 항상 후회로 끝난다. 이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후회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루를 두십시오. 그 하루 동안 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고전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말라. 상처는 눈을 흐리게 하고 분노는 귀를 막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관계가 내 삶에 해가 되는가? 지금의 분노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위해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빠진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만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함은 결정을 미루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성급히 끊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화가 나서 당장 끊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만은, 아니 최소한 하룻밤만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그저 스스로를 쉬게 하십시오. 내일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분노가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혹은 그 관계가 정말로 정리해야 할 인연이었는지를 훨씬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급히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정리되어야만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린 결정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을 감정으로 채우면 내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침묵과 기다림으로 채우면 내 안에 지혜가 쌓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감정이 아닌 지혜로 마무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오래 머물러 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 이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순간을 맞이하느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돈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린다는 건 미움과 증오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정리한다는 건 지혜와 성숙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맑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고 내 마음이 더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을 수 있지만 업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때 남긴 말과 태도는 나의 업이 되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분노가 아니라 품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사라지지만 내 태도는 영원히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을까 하고 후회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후회조차도 또 다른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이별, 더 성숙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나간 후회를 자책으로만 두지 말고 다가올 인연의 지혜로 바꾸십시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으로 채워지지만 성숙한 인생은 떠날 사람을 놓아줄 줄 아는 것으로 완성된다. 붙잡을 인연과 놓아줄 인연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놓아야 할 때 품위 있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장면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보다 떠나는 그 한순간이 관계 전체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조차 따뜻함을 남겨야 합니다. 화로 채운 이별은 평생의 그림자가 되고 침묵과 품격으로 채운 이별은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미소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험담을 삼가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마지막 비난을 삼가면 내 품격이 지켜집니다. 성급한 결정을 멈추면 내 인생이 후회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킨다면 떠나는 인연은 상처가 아니라 내 삶의 교훈이 되고 남은 인연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준비한다. 떠난 인연을 곱씹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은 곳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 열려있는 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앞에 손 내밀고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조차 언젠가 나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주쳤을 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이별의 힘이고 평생을 지켜주는 나의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도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분노가 아니라 침묵으로 그 순간을 정리하십시오. 말 대신 고요를, 비난 대신 단호한 눈빛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떠나보낸 관계는 내 안에 후회가 아니라 평온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사람, 함께할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 그때 우리는 말없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을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 자리를 비워두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더 단순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떠나느냐입니다. 말로 상처를 남기고 감정에 휘둘려 돌아서면 그 이별은 평생의 그림자가 되지만 품위와 지혜로 마무리한다면 그 이별은 내 삶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품위 있는 이별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으로 말 대신 태도를 남기고 분노 대신 평온으로 마무리할 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관계는 후회가 아니라 교훈으로 남고 언젠가 다시 마주쳤을 때조차 미소로 인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절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품위 있는 이별이야말로 내 삶을 더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상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는 순간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인연이 모두 더 맑고 깊어지시기를, 그리고 품위 있는 이별이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